자, 7년 연속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새벽에 뉴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게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울한 영역이 경제인데 뭐 하나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잖아. 전 정부 통계가 다 가짜라고. 전 그거 보면서 했잖아요. 네. 전문가로서 생각. 제가 통계를 제가 수십 년 다뤄왔는데 네. 참 찌질하다. 찌질하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수백 명이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조작을 해요? 참 찌질하다 한마디로. 통계를 외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 1등은 지금 윤석열 정부죠. 저 지금 그 그렇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고용률 역대 최대. 보도 자료를 그렇게 냈어요. 고용률 역대 최대. 그럼 국민들이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이 세계 행복해야 실상을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고용의 대참사는 뭐냐면요. 일자리 전체 증가를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그 증가수보다 더 많이 채우고 있어요. 한 115%가 60세 이상이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증가분이 일자리. 있는데 예. 있기는 예. 그 증가분의 115%가 예. 60대 이상이고 그러면 나머지 연령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청년층이고 하고 최근에 이제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여성분들도 20대에는 줄어들고 있고, 예? 이제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위에 이제 그 가사 하시다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이제 뛰어드시는 거죠. 뛰어드시는 건데 60세 이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성은 한 18만 명이 증가했고요. 60세 이상이. 예, 60세 이상에서 여성이 예. 반면에 남성은 한 12만 5천 명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지금 60대 취업자 이상. 숫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 숫자를 여성이 주도하고 있고 예. 예. 전체적으로 당연 여성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층은 지금 10만 명 이상 감소. 11만 명 정도 평균 11만 월 명. 평균 줄어들고 있고요. 월 평균입니다 이거. 예, 월 평균. 다시 월 평균 마이너스 숫자 막대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예. 이런 상황이에요. 월 네, 평균으로 10만 700명입니까? 10만 700명이 10만 7천 명이요. 10만 7천 명입니다. 예. 10만 7천 명이 월 평균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월 평균 일자리가 올해 들어와서 한 34만 개가 증가했는데 60세 이상이 한 39만 개가 증가했다 이거죠. 젊은 세대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60세 이상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년층의 취업률 높아지고 있다고 얼마나 비판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년층밖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예. 그때는 청년층이 같이 늘어났었죠. 근데 그 수치가 적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청년층은 마이너스예요 이제. 야. 당시에 제가 그 상암동 뉴스공장에서 그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그 60세 이상도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아니, 고리장치 수출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예. 하는 데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민간 시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민간 시장에도 상당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채용되고 있지만은 한 50% 가깝게는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이런 얘기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5년 전에. 예.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100%가 넘으니까는 예? 본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기 그 단기 알바성 일자리라고 재정 투입해가지고 만든 일자리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게 거잖아요. 100% 넘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0%가 넘잖아요. 지금 100%가 넘고 그때 이 뭡니까 국가 재정 가지고 그렇게 욕하더니 자기들이 역대 최악의 지금 재정 적자 아닙니까? 예.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이제 이건 해외 시각이기 때문에 해외 시각 객관적이죠. 예? 적어도요. IMF에서 재정 통계 내면서요. 채무에 대한 이 동향도 이제 조사를 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도요.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이제 잔수자가 많이 띄어서 그러는데 제목이 보게 되면 글로벌 뎨 모니터라 해가지고 글로벌 전 세계 그러니까는 채무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쭉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예.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다 보니까는 전 세계 이제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GDP 대비 저 숫자입니다, 저게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2021년 엄청나게 이제 재정을 투입했다가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했죠. 예, 적게 예. 투입했죠. 예.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빨간 박스로 하는 게 2021년, 2022년에 보게 되면 월드가 96.0에서 92.4%포인트로 줄어들었잖아요. 국가 재정이 예. 예, 전 아니, 세계적으로 전 세계 국가의 전체 채무입니다. 이거는요. 전 이거, 세계 이거 공공 채무입니다. 공공 채무 맞아요. 국가 채무요. 국가 채무예요. 위에 부분이요. 위에 게 국가 채무고. 예, 밑에 게 민간 채무거든요. 아래 거는 민간 채무고 위에 건 국가 채무인데 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민간 채무도 보게 되면은 예. 민간 채무도 보게 되면 줄어들고 있죠. 예. 152.1에서 145.7로. 예. 그런데 대한민국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대한민국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민간 채무의 이 증가 속도가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 속도가 1위예요. 1위. 예. 지금 1위? 대한민국 1위.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민간 지난해. 채무, 가계 부채 증가 가계하고 이제 민간 기업들, 비금융 다 기업들 합쳐가지고 한 게 민간 부채인데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6.6%포인트 GDP 대비로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IMF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이제 분석을 안 해줬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GDP 대비이기 때문에요. 예. 분모는 GDP고 예. 분자가 채무액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채무액이 증가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예. GDP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GDP가 줄어들어서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부채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국은 6.4%가 증가했어요. 예. 근데 미국도 한 6.02% 증가했어요. 부채는요. 그런데 GDP 대비로 보게 되면 정반대로 나왔죠. 한국은 6.6%포인트 증가했고 미국은 마이너스 6.6%포인트로 줄어들었잖아요. 경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죠. 분모가 작아져서 그렇죠. 그거죠. 우리는 뭐냐면 부채도 증가하고 GDP도 감소하는. 양쪽. 예. 그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예,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저 GDP 대비가 저렇게 높게 나오고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증가율이 1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일본 정도만 빼놓고는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부채 증가율은 조금 다 증가를 해요. 어쨌든 간에요. 예. 근데 GDP 증가가 이제 그걸 끌어내리는 거죠.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부채는 늘어가고. 이게 IMF의 통계라고요. 그래서 IMF가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부채 비율을 줄이라고. 예. 그 가계부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역을 이제 세월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계부채도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0.21%로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31%가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예. 근데 이제 부채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2배로 더 증가했어요. 6% 정도 증가했으니까 우리 3.7% 증가했고요. 근데 왜 그러냐? 가계 소득이 그러니까 많이 GDP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예, 소득이 줄어드니까 저걸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GDP가 예. 줄었고 예.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이 줄어서 예. 소득이 진짜 줄었죠.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연평균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예. 5년 동안에요. 예. GDP 대비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에 2.8%포인트가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만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8%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예. 지금 근데 팬데믹도 아니고 전쟁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러냐? 교수님이 전쟁 상황이라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예.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가 전쟁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전쟁 상황에 전쟁에 준하는 상황, 경제 지표들만 보게 되면 경제 준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나야 볼 수 있는 경제 볼수 지표. 있는 경제 지표들이죠. 왜 그러냐면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도 안 보이는 지표들이 보이니까. 예. 자, 그래서 IMF가 민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비금융 기업이죠. 비금융 기업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채 증가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증가하고 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GDP도 워낙 찌그러들다 보니까는 역시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1위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가 된 역시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채 부담이 예. 아무래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서 IMF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 금리 부담이 결국은 이제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넘겨주세요. 이제 부채 비율은요.
자, 이게 이제 그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예. 10년물 수익률인데 7월 말부터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면요.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장 폐쇄하면서 4.3364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예. 이게 뭐냐면 25년 2007년도 수준으로 지금까지 치솟아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시장 장기 금리는 예. 기업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시장 장기 금리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어져요. 예.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지금 금리가 빠르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은 예. 시장 금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이라든가 가게들 부채가 이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 금리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다. 예.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게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3월 달에 은행위기 터졌을 때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1월 달 이후에 시장금리는 지금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요. 이게 이제 3년물 이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인데 3월 달 은행위기 때 수준을 이미 돌파했고 그 이상 되는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가고 앉았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IMF에서 경고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계속해서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그렇죠. 맞물려서 IMF가 그러다 니네 큰일 난다. 그렇죠. 파산 국면 맞이한다. 그러니까 민간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거 우리 제가 대통령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눈 돌리기 위해서 전 정부 아니 이게 이전 정부 통계 어쩌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 정부 통계를 보셔야 돼.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벽 뉴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